유색인종으로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매일 겪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다행히도 미국 8년 차가 되었다 보니까 웬만한 인종차별은 마음에 스크래치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종차별이란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No! 지금까지도 저의 멘탈을 흔드는 인종차별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해보려고 해요. 유럽이나 미국을 주 무대로 하시는 음악가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스테이지 네임이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본래 이름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각인이 덜 되고 아무래도 그들도 불편하다 보니까 친근감을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는 이름이라는 거죠. 사실 조수미 쌤도 본래 성함이 조수미가 아니고 조수경이세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아무래도 유럽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조수미라는 조금은 더 순화된, 조금 더 편한 이름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딜레마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2013년도인데 21세기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좋고 나는 평생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어딜 가나 한국인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세영이라는 이름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줄리어드 다니면 오페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석사생이든 학사생이든 꼭 오페라 코러스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제 첫 코러스 과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유명하신 연출가 선생님이 연출을 하시는 그런 오페라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었어요. Say old 동선 리허설의 첫날이었어요. 연출가 선생님이 처음 본 얼굴이 많으시니까 일단 다들 통성명하고 인트로덕션 하고 시작하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합창 출연자 리스트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출연자 중에서 저만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만 미국 이름이 없는 애였어요. 사실 부르다가 제 차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더니 그 연출가 선생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그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한테 이거 발음 어떻게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애가 세영이라고 알려줬어요.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괜히 웃기게 제 이름을 발음하는 거예요. 세윤, 후세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연출가 선생님께서 너는 왜 영어 이름이 없니?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사실 되게 뜨악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왜냐면 그건 되게 인종차별적 언사여서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메리칸 네임이 뭐예요? 자기네들 다 유럽에서 온 이름이면서 아메리칸 네임이 뭐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동양인이니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실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전 출연진 다 있고 무대팀 다 있고 심지어 학교 직원들도 있었는데 지금 저를 몰아 세우면서 그런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옆을 이렇게 봤어요. 다른 출연자들을.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도 저랑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건 그냥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거구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 막 저 앞쪽으로 오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이 됐는데 미국에 온 지가 영어 이름 하나 없냐고. 나는 김세영, 내 이름이다. 내 유일한 이름이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연출가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면서 계속 영어 이름 아무거나 말하라는 식으로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정 그렇게 내 이름을 배우기 싫으면 내 스타벅스 이름이 샘이니까 나 샘이라 불러라.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시키면 꼭 음료 주문 끝에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세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반은 완전 인종차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스펠링을 써놔요. 일부러 놀리려고 저를. 그리고 반은 정말 제 스펠링을 잘 적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뒤에 줄이 나래비로 서 있는데
제 이름 스펠링 얘기하다가 한 1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 화내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애들 중에서도 이름이 스펠링이 독특하거나 아니면 이름이 너무 긴 애들은 스타벅스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20-30초 걸려서 연출가랑 싱어로서 나의 이름을 배우고 싶지 않으면 그냥 스타벅스 관계가 되자.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아니야 됐어 그냥 네 이름 한 번 더 말해봐 들어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ay young. 네, 교수님이 okay say young 이러더니 그 이후로는 정말 제 이름을 꼬박꼬박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 공연에도 항상 와주셔가지고 공연 피드백 주시고 뭐가 너무 좋았다, 뭐는 어떻게 해야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늘 저한테 되게 좋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첫인상은 그 선생님의 업신여기는 표정과 저를 무시하는 표정과 그 모두가 있는 데서 저를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아메리칸 네임이 없다고 그러셨던 게 아직도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저의 눈을 피했던 제 동료들 있잖아요. 걔네가 그 리허설 끝나자마자 다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인종차별적으로 널 대할 수 있냐고 자기가 한마디 하고 싶었다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너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아니냐고 언제든지 네가 이거 신고하고 싶으면 자기가 같이 도와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미국 용어로 save ass라 그래요. 자기 목숨 건진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연출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그 애들의 차가운 시선,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딱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그 모습이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건 제 마음에 조금 남아있어요, 엉어리가. 다음은 또 제 이름 때문인데요. 제가 어느 유명한 컴퍼니에 일을 하게 됐어요. 계약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컴퍼니에서 어떤 오페라를 하기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연출가 선생님하고 지휘자 선생님을 정해요. 그러면 극장 측과 연출가 선생님과 지휘자 선생님이 프로덕션 미팅이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이 오페라 연출은 어떻게 할 거고 의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오케스트라는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그냥 정말 실질적인 거를 그냥 뭐 디스커스하는 그런 미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프로덕션 미팅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극장장님과 연출가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 이렇게 다 모인 자리였는데 이제 저희 극장 측에서 출연자들을 다 사진을 준비해서 PPT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에는 누구, 이름 이렇게. 근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 출연자 중에서 또 저만 외국인이었고 저만 외국 이름을 가진 애였고 저만 동양인이었어요. 가다가 제 사진과 제 이름과 제 역할이 딱 떴대요. 그랬는데 연출가 선생님이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제 영어는 하긴 해? 이 뭔 개소리야! 그러자마자 저희 극장장님께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동양인이어서 그런 말을 한 거냐며 소리소리를 지르셨대요. 너가 그렇게 인종차별자면 우린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 주의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딱 이러셨대요. 근데 이거를 저희 극장장님께서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이 유색 인종을 되게 아낀 분이에요.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팅! 오! 이제 그 극장의 아티스트가 되면 그 극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극장장님이랑 미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했나, 뭐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미팅이거든요. 근데 저 첫 미팅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연출자가 너가 동양인이고 그래서 완전 개무시를 했으니까 본때를 보여줘라. 그게 바로 복수하는 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그냥 너 가진 거 보여주려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리허설실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폈죠 제가. 완전 더 열심히 연기하고 더 열심히 노래하고 난리를 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연출가 선생님이 아직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네, 아직도 연락이 자주 오고 같이 또 일하자고. 근데 하지만 그분의 첫인상은 제 영어는 해? 이거였다는 거. Say old. 사실 이제 제 이름과 동양적인 외모 이 컨비네이션이 사실 오디션을 매일 봐야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 좋아요. 홍혜경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셨을 때 어떤 같은 배역을 놓고 백인이랑 동양인을 싸우면 동양인이
딱 10배 더 잘하면 그 역할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히 그 학부생 때 그 연출가 선생님 저 왜 미국 이름 없냐고 화내셨을 때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해도 백인 애들이랑은 같은 선상에서는 출발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큰 벽을 느꼈어요. 인종의 벽을.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오디션 보면 오디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길을 좀 더 닦아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 예시가 많이 안 좋았어서 그런 거예요. 제 영어를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유학을 나왔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런 연출가 선생님들 아니면은 뭐 극장장님들이랑 트러블이 많았겠죠. 한두 번이었으면은 편견이 되지가 못해요. 근데 너무나 영어가 안 되고 너무나 연기가 소극적이고 너무 노래도 그냥 소리만 내는 동양인 가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윗대부터는 영어도 잘하시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부터 동양인으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분들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세요. 뭐 해상인 누나도 있고 기돈이 형도 계시고 푸르민 누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에도 그런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여러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캐스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을 봐도 저희는 영어 다 잘하고 다들 정말 연기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학 나오시는 분들도 오디션이나 이런 캐스팅에 앞서서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편견을 절대 바꾸지 못하고 저희 때에서도 문제지만 저희 밑때는 더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망쳐진 이미지를 저희가 복구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어 열심히 하시고 또 노래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컴퍼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